어머! 영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고 민준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목욕 타월 하나만을 몸에 두른 채 거실로 나오던 영숙의 모습.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스러운 몸매가 타월 사이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슴이 두근거리고 계시죠?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채널에서는 매주 이런 진짜 이야기들을 들려드려요. 다음 화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하지 않으면 정말 후회할 거예요. 서울 변두리 노원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민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한숨을 내쉬었죠. 오늘도 보험 가입 상담으로 하루 종일 뛰어다녔는데 성과는 신통치 않았습니다. 47세의 나이에 새로운 고객을 찾아다니는 일은 예전보다 훨씬 힘들어졌어요. 또 혼자구나.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공허함이 민준을 덮쳤습니다. 신발을 벗어두고 거실로 들어서니 텔레비전 위에 놓인 지혜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혜의 모습.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지겨워하지 않았던 그 미소가 이제는 민준을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진 속 지혜는 여전히 28살의 신부 모습 그대로였지만 민준의 얼굴에는 어느새 깊은 주름살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반찬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며칠 전 영숙이 가져다 준 것들이었죠. 지혜가 늘 해주던 따뜻한 저녁 식사는 이제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어요. 컵라면을 꺼내 끓는 물을 부으며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 창문들에서는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고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어김없이 저녁 7시가 되면 각 집마다 식구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들이 상상되었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텅 빈 거실에 민준의 목소리만 메아리 쳤습니다. 지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이렇게 외롭지는 않았었는데 완전히 떠나버린 지금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색깔을 잃고 흑백 텔레비전처럼 무채색으로 변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혼자 식사하고 잠들고 이런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생각에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식탁에 혼자 앉아 라면을 먹으며 민주는 지혜와 함께했던 저녁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지혜는 늘 오늘 어떤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었죠. 그때는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가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작은 대화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지혜가 웃으며 들어주던 하루 일과 이야기, 함께 계획했던 주말 약속들, 텔레비전을 보며 나눴던 소소한 대화들까지 모든 게 그리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영숙 어머니라는 이름이 떠올랐죠. 지혜의 어머니였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어요. 요즘 영숙과의 통화는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이지만 동시에 지혜에 대한 그리움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민준아, 저녁은 먹었니? 아, 어머니. 지금 막 집에 와서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또 라면이니? 몸 상할라. 내가 반찬 좀 만들어 놨는데 내일 가져다 줄까? 아니면 내가 시간 될 때 와서 가져가든지. 영숙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민준과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도 느껴졌어요. 민준은 괜찮다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영숙도 외로울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게다가 70세의 나이에 혼자서 반찬까지 만들어 챙겨주시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어머니는 무릎 상태는 어떠세요? 병원에는 다니고 계시고요? 아이고, 요즘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서 말이야. 장 보러 나가는 것도 무거운 것들은 못 들겠고, 집 안 청소하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아. 혼자 사는 게 이젠 너무 버거워졌어. 영숙의 한숨 섞인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70세의 나이에 딸마저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민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무릎 관절염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영숙에게는 일상의 모든 것이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높은 곳에 물건을 꺼내는 것부터 무거운 쌀포대를 나르는 것까지 예전에는 당연했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어려워졌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영숙의 작은 한숨소리가 들려왔고 민주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혜가 살아있었다면 어머니를 이렇게 혼자 두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준아, 혹시 우리 같이 살아보면 어떨까? 나도 혼자 살기 힘들고 너도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하는 것 같아서 서로 도우며 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민주는 라면을 젓던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었어요. 장모와 사위가 함께 산다는 것, 지혜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가능한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아직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았어요. 상실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동거 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야. 갑자기 이상한 소리 했구나. 미안해. 그냥 외로운 마음의 한 말이야. 신경 쓰지 마. 영숙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민준을 배려하는 마음도 느껴졌습니다. 아니에요. 생각해 볼게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힘드실 테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민준은 식어버린 라면을 다시 입에 넣었습니다. 영숙의 제안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영숙의 제안을 받고 난 뒤 사흘 동안 민준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혜가 살아있었다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계속 고민했죠. 지혜는 효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친정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고 명절이면 꼭 함께 보내곤 했어요. 특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는 영숙을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여보야, 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았을 거야. 민주는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답이 나오고 있었어요. 지혜라면 당연히 어머니와 함께 살자고 했을 겁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목요일 저녁, 민주는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머, 민준아. 무슨 일이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말인데요. 같이 사는 것 말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영숙의 숨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기대와 걱정이 섞인 침묵이었어요. 장모님, 같이 사시죠.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힘드시고 저도 솔직히 혼자 지내는 게 외로워서요. 정말이니? 부담스럽지 않겠어? 전혀요. 오히려 제가 더 도움을 받을 것 같은데요. 영숙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치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듯한 톤이었죠. 그럼 언제부터 같이 살까? 내가 이사를 가야 하나?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 댁으로 갈게요. 어머니 집이 더 넓기도 하고 오래 사신 곳이니까 편하실 거예요. 이틀 후 토요일 민주는 짐을 정리해서 영숙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영숙은 이른 아침부터 집안을 정리하고 민준을 위한 방을 깨끗하게 준비해 놓았어요. 지혜가 사용했던 방이었지만 영숙은 민준이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새 이불과 베개를 준비해 놨습니다. 민준아, 여기가 내 방이야. 좁지만 편하게 써. 고맙습니다, 어머니. 충분해요.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준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부엌에서 나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맡아보는 아침 한식 냄새인지 모르겠습니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아이고,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어서 말이야. 아침 먹자. 식탁에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그리고 갓 지은 밥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얼마나 오랜만에 이런 아침 식사를 하는지 몰랐어요. 지혜가 떠난 후 컵라면이나 토스트로 대충 때웠던 아침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을 먹는 것 같아요. 앞으로 매일 이렇게 해줄게. 밖에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집에서라도 제대로 된 밥을 먹어야지. 영숙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사위를 돌보는 일로 달래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혼자가 된 민준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생활 패턴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아침 7시에 일어나 영숙이 차려준 아침을 먹고 출근했어요. 영숙은 민준이 나간 후 집안일을 하고 저녁에는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서 기다렸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수고했어. 민준아라는 영숙의 인사말이 민준을 맞이했죠. 삶에 조금씩 색깔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채색 같았던 일상에 따뜻한 노란색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혼자 먹던 저녁 식사 대신 영숙과 함께 나누는 대화가 있었고, 텅 빈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따뜻한 불빛이 켜진 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영숙의 집 구조상 욕실이 안방 안쪽에 있어서 욕실을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거실을 지나서 나와야 했어요. 평소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가끔씩 어색한 상황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어느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오후에 예정되어 있던 고객 상담이 취소되어서 5시 반에 퇴근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며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일찍 왔어요. 그런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보면 영숙이 집에 있는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았어요. 민주는 가방을 소파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계신가 싶어서였죠. 그때였습니다. 욕실 쪽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어요. 영숙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켜고 영숙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10분 정도 지났을까요?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텔레비전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걸음 소리가 거실 쪽으로 다가왔어요. 고개를 돌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영숙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고 민준도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목격했어요. 목욕 타월 하나만을 몸에 두른 채 거실로 나오던 영숙의 모습을.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스러운 몸매가 타월 사이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숨을 삼켰습니다. 순간적으로 시선을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영숙의 당황한 표정과 서둘러 방으로 달려가는 모습까지 모두 보게 되었습니다. 죄송해요. 민준이 급하게 외쳤지만 영숙은 이미 방 안으로 사라진 후였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만이 남았어요.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욕실에서 나온 영숙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타월에 감싸인 어깨선과 당황해하며 방으로 달려가던 뒷모습까지. 7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아름다운 몸매였습니다. 민주는 베개를 뒤집었으며 자신을 다그쳤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정신 차려. 하지만 마음처럼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지혜를 떠나보낸 지 반년 동안 여자에 대한 생각 자체를 차단해왔던 민준에게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더욱이 상대가 지혜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죄책감을 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했지만 민준과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어요.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식탁에 앉아서도 계속 그릇만 바라보며 밥을 먹었죠. 민준아, 어제 일은? 아, 그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내가 조심했어야지.
앞으로는 더 주의할게. 짧은 대화 후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자연스럽고 편안했던 아침 식사 시간이 갑자기 어색해져 버렸어요. 민주는 평소보다 빨리 아침을 마치고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주는 영숙의 모든 움직임을 의식하게 되었어요. 아침에 머리를 넘기는 손길, 식사 중 우연히 마주치는 시선, 설거지를 하며 부르는 작은 콧노래까지. 예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모두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영숙 역시 변화가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옷차림도 예전보다 단정하게 입기 시작했어요. 무의식 중에 민준을 의식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끔씩 지혜와 닮은 미소를 지을 때면 민준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영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화면을 보면서도 어딘가 멍한 표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어서 와. 오늘 일찍 왔네. 네,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나서요. 저녁은 준비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 미안해. 오늘 좀 기운이 없어서. 민주는 영숙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딘가 쓸쓸해 보였어요. 혹시 몸이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그냥. 오늘이 지혜가 떠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이어서. 민주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바쁜 일상에 매여 살다 보니 날짜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영숙에게는 딸을 잃은 슬픔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을 텐데 민준만 그 사실을 잊고 지내고 있었던 겁니다. 죄송해요. 제가 깜빡했네요. 괜찮아. 너도 힘들 텐데. 그런데 민준아, 하나 물어봐도 될까? 영숙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외롭지 않아? 네? 그런 거 말고 여자로서 말이야.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늙은 장모하고만 살면서 괜찮겠어? 민주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거든요. 지난 며칠 동안 자신이 영숙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을 들켰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혜가 떠난 지 벌써 반년이야. 40대 남자가 평생 혼자 살 수는 없잖아. 다른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도 되는데. 영숙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준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민준이 다른 여자를 만나게 되면 자신은 다시 혼자가 될 거라는 두려움도 느껴졌어요. 민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영숙과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이 많이 달래져서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최근 며칠간은 영숙 자체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생각을 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도 언젠가는 해야 할 생각 아니겠어? 지혜도 하늘에서 내가 평생 혼자 사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영숙이 일어나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늦은 저녁을 준비하러 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걸어가는 뒷모습에서 묘한 쓸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녁 식사는 더욱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민주는 영숙의 말을 곱씹어 봤습니다.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나야 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처럼 영숙과 함께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걸까? 설거지를 하면서 영숙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말이 부담스러웠다면 미안해. 그냥 내 앞길을 생각해서 한 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생각해 볼 문제죠.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영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편안하고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이 기다리고 있고 저녁에 돌아오면 수고했어라고 맞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근 며칠간 느끼고 있는 영숙에 대한 감정 변화를 부정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지혜의 어머니, 그리고 동거인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하나의 여성으로 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옳은 일인지, 지혜에게 죄송한 일은 아닌지. 복잡한 감정들이 민준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영숙 역시 비슷한 마음이었을까요? 가끔씩 민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감정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주말 토요일 아침 민준은 몸이 좋지 않다며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전날 밤부터 오한이 들더니 아침에는 열까지 올랐어요. 환절기 감기에 몸살까지 겹친 것 같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병원에 가거나 약국에서 약을 사 먹었을 텐데 혼자가 아니라는 안도감에 그냥 누워있기로 했죠. 민준아, 아침 먹어야지. 영숙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가 민준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고 식은 땀까지 흘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나, 열이 많이 나는구나. 언제부터 아팠어? 어제 저녁부터 조금 이상하더니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너무 무거워요. 영숙은 민준의 이마에 손을 대어봤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영숙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민준은 그 따뜻함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야겠어. 내가 모셔다 줄까? 아니에요. 그냥 하루 푹 쉬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가 무릎도 안 좋으신데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럼 약이라도 사다 줄게. 해열제하고 감기약. 영숙은 서둘러 밖으로 나갔다가 30분 후에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민준이 아프다고 하니 온 마음이 다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자, 약 먹어. 그리고 이거 좀 먹어봐. 영숙이 정성스럽게 끓인 미음을 가져왔습니다. 쌀알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푹 끓여서 소화가 잘 될 것 같았어요. 민주는 침대에 기대앉아 숟가락을 들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없어서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먹여줄까?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자존심을 부릴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영숙은 의자를 침대 옆으로 가져와 앉았습니다. 그리고 미음을 조금씩 떠서 민준의 입에 넣어주기 시작했어요. 조심스럽게, 마치 어린아이를 돌보듯이 말이죠. 지혜 어릴 때도 이렇게 해줬는데. 영숙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것이 보였어요. 딸을 돌보던 기억이 떠올랐나 봅니다. 민주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영숙에게는 자신이 딸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딸을 대신해서 돌봐야 할 존재이기도 한 거였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영숙은 눈물을 닦고 다시 미음을 떠먹여줬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정성스럽게 먹여주는 모습에서 모성애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민준에게는 그것만이 아닌 다른 감정도 일어났습니다. 여성으로서의 영숙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죠. 고마워요, 어머니. 이렇게까지 해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가 남인가?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말이 민준의 가슴을 묘하게 울렸습니다.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일까? 최근 며칠간 느끼고 있는 감정 변화를 생각하면 단순히 가족이라고 말하기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오후에는 영숙이 찬 수건을 이마에 올려주며 열을 내려주려고 했습니다. 수건이 미지근해지면 다시 찬물에 적셔서 올려주고 그런 일을 반복했어요. 민준이 잠들면 조용히 나갔다가 깨어나면 다시 들어와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물 좀 마셔. 열이 날 때는 수분 보충이 중요해. 영숙이 컵을 들고 민준의 머리를 조금 들어 올려줬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영숙의 따뜻한 숨결이 민준의 뺨에 닿았고
민주는 순간적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의 가까운 얼굴을 보며 순간 다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사위가 아닌 하나의 남성으로 보이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물컵을 내려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민준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영숙이 끓여준 죽을 먹고 약을 먹으니 몸이 한결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아서 거실 소파에 나와 누웠습니다. 좀 어때? 열은 많이 내렸니? 영숙이 민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를 줄여놨어요.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이었죠. 많이 좋아졌어요. 어머니 덕분에요. 다행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아프면 정말 힘든데.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녁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는데 중년 남녀의 로맨스를 다룬 내용이었어요. 화면 속 두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며 감정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민준아. 영숙이 갑자기 민준을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무언가 다른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네? 나도. 외로워. 영숙의 고백이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은 영숙을 바라봤어요.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남편 돌아가시고 10년 딸마저 떠나고 이제 정말 혼자구나 싶었는데 너와 함께 살게 되면서 조금 달라졌어.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심이 담긴 고백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여자로 존재하고 싶어. 그냥 늙은 할머니가 아니라 아직도 사랑받을 수 있는 여자로 말이야. 민주는 말없이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아오면서 참고 견뎠던 외로움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미안해. 이상한 소리 했지? 나이도 많은 사람이 철없는 소리하고. 영숙이 눈물을 닦으려고 했지만 민준이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단순한 가족 이상의 감정이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거실 소파에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어요. 새로운 감정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손을 맞잡았던 그날 밤 이후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마주치는 눈빛에는 예전과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나누는 대화도 더욱 자연스럽고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조심스러웠어요. 아직은 서로의 마음을 완전히 확신할 수 없었고 무엇보다 주변의 시선이 걱정되었거든요.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준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는 민경 누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민준의 누나 민경은 부산에 살고 있어서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무슨 일인가 싶었죠. 여보세요 누나. 민준아, 나 지금 서울에 올라와 있어. 오늘 저녁에 내 집에 갈 테니까 저녁 준비해둬. 갑자기요? 무슨 일로 올라오셨어요? 회사 일로 올라왔는데 동생 얼굴도 볼 겸 해서. 그리고 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도 궁금하고. 민경은 민준보다 5살 위인 52살이었습니다. 결혼 후 부산에서 살고 있었지만 동생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특히 지혜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민준이 혼자서 잘 지내고 있는지 더욱 신경 쓰고 있었죠. 민준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누나가 집에 오면 영숙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텐데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사실대로 말하면 누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예상할 수 없었거든요. 누나, 그게.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경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이랑? 네, 장모님도 혼자 계시기 힘드시고 저도 외로워서 서로 도우며 살고 있어요. 그게 말이 되니? 사위가 장모랑 함께 산다는 게? 민경의 목소리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설명하기 어려워서 일단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했어요. 저녁 6시, 민경이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영숙과 민주는 함께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요즘 들어 자주 함께 요리를 하게 되었는데 서로 도우며 일하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누나 오셨나 봐요. 민준이 문을 열러 가는 동안 영숙은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현관문을 열자 민경이 들어왔어요. 어서 와, 누나. 어휴, 정말 오랜만이다. 민경이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부엌에서 나오는 영숙과 마주쳤습니다. 영숙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민준과 함께 요리를 했다는 것이 한눈에 보였어요. 어머니, 제 누나 민경이에요. 누나, 지혜 어머니 영숙 어머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영숙이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민경의 표정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함께 요리를 하는 모습,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나누어 하는 분위기가 단순한 동거 이상으로 보였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민경은 계속 영숙과 민준을 번갈아 보며 탐색하는 듯한 시선을 보냈어요. 두 사람 사이의 미묘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잠깐 나와봐. 식사 후 민경이 민준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너 정신 나갔니? 장모님이랑 단둘이 사는 게 말이 되냐? 민경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누나, 그냥 서로 도우며 사는 거예요. 어머니도 혼자 계시기 힘드시고. 그런 문제가 아니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지혜가 하늘에서 울겠다. 민경의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민경의 걱정이 틀린 말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민준에게는 영숙과 함께하는 생활이 너무나 소중해졌어요. 누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도 저를 잘 돌봐주시고. 돌봐준다고? 너 지금 장모를 뭘로 보는 거야? 민경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영숙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부터 주변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경이 부산으로 돌아간 후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회사 동료들도 하나둘씩 민준의 상황을 알게 되었어요. 김대리, 진짜 장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사위가 장모랑 산다며? 둘이 뭔 사이래? 직장에서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영숙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네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달랐어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수군거리는 모습들이 영숙을 힘들게 했습니다. 민준아, 내가 짐을 싸야겠어. 어느 날 저녁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퇴근해서 돌아오니 영숙이 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갑자기 짐을 싸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다 들려. 너한테 피해가 되고 있어. 영숙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함께 지내면서 느꼈던 행복한 시간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아팠어요. 내가 떠날게. 그럼 너도 편할 거야. 영숙이 옷을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그럴 수 없었어요. 영숙과 함께하는 생활이 없다면 다시 무채색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거든요. 안 돼요? 민준이 영숙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영숙은 놀란 듯 민준을 바라봤어요. 민준아, 가시면 안 돼요. 나는 장모님을.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진심을 말했어요. 아니, 영숙 씨를 사랑해요. 영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백이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는 기다리고 있던 말이기도 했어요. 민준아, 그런 말 하면 안 돼. 우리가 뭐가 잘못된 거예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게 잘못된 건가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혜를 잃은 후 처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사람을 놓칠 수 없었어요. 영숙 씨, 제 곁에 있어 주세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영숙도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민준과 함께 있고 싶었지만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 보였어요. 민준의 고백을 들은 영숙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있던 손이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마음속으로는 민준과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주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준아, 우리가 이러면 안 돼. 지혜가 보고 있을 텐데. 지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서로 외로워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말이에요. 민준은 영숙의 손을 더욱 꽉 잡았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지혜를 잃은 후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다시 그 온기를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사위가 장모를 사랑한다니. 사람들 말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데. 영숙은 민준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지혜한테 미안해요. 그럼 지혜한테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해봐요. 함께 가실래요? 민준의 제안에 영숙은 놀랐습니다. 지혜의 무덤에 가서 이 상황을 털어놓자는 것이었거든요. 다음 날 토요일 오전, 두 사람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지혜가 잠들어 있는 곳이었어요. 차 안에서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거든요. 묘지에 도착해서 지혜의 묘비 앞에 섰을 때 민준과 영숙은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혜의 사진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생전의 밝고 아름다운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혜야, 엄마랑 민준이 왔어. 영숙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엄마가 이상한 일을 저질렀나 봐. 내 남편을 사랑하게 됐어. 영숙의 고백에 민준도 무릎을 꿇고 지혜의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없는 세상에서 나는 정말 힘들었어.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고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어. 그런데 민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너의 엄마가 나를 살렸어. 너를 닮은 따뜻함으로, 너를 닮은 사랑으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어. 영숙도 무릎을 꿇고 지혜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혜야, 엄마도 내가 떠나고 너무 외로웠어. 살아갈 의미를 잃었었는데 민준이와 함께 지내면서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혜의 무덤 앞에서 자신들의 진심을 털어놓은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지혜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너에게 상처가 된다면 우리는 헤어질게. 하지만 내가 우리의 행복을 바란다면 우리에게 용서를 해줘. 민준의 간절한 부탁이 바람에 실려 날아갔습니다. 그때 신기하게도 바람이 불어와 두 사람의 머리카락을 살며시 스쳤어요. 마치 지혜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이 지혜의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민준이를 잘 돌봐줄게. 내가 못다한 사랑을 엄마가 대신 해줄게. 그날 무덤 앞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지혜와의 추억을 나누고 앞으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진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 당당하게 살자. 정말요? 응.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데. 민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영숙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과 부담감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수군거릴 텐데 괜찮으실까요? 괜찮아. 진실은 언제나 시간이 증명해주는 법이야. 우리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야. 집에 도착한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손을 맞잡기도 하고 등을 토닥여주기도 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저녁 식사 후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영숙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혼인신고할까?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정말요? 응. 어차피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볼 텐데 법적으로라도 정식 부부가 되면 좀 나을 것 같아. 민준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지혜와 결혼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지만 영숙과 함께하는 삶을 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혼인신고 전에 누나한테 먼저 말씀드려야겠어요. 그래, 가족들한테는 우리가 직접 말하자.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마음은 한결 편안했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숨기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혜를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영숙과 만나면서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영숙 역시 딸을 잃은 슬픔을 민준과 함께 나누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나이도, 과거의 관계도, 사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이 중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누나 민경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누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영숙 어머니와 결혼하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민경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담담하게 자신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민경과의 통화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습니다. 누나는 민준의 결정을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영숙과 함께하는 삶이 자신에게는 구원이었고 진정한 행복이었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혜의 외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것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민준과 영숙은 함께 장례식장에 가야 했습니다. 영숙에게는 친정어머니였고 민준에게는 지혜의 외할머니였으니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장례식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 영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영숙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딸에 이어 어머니까지 잃게 된 상황이 너무 힘들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그런데 민준아, 오늘 친척들이 다 모일 텐데 우리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까? 영숙의 걱정이 이해되었습니다. 지혜의 친척들 앞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대로 말하기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냥 서로 도우며 살고 있다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 그게 나을 것 같아.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친척들이 와 있었습니다. 영숙의 형제들과 조카들, 그리고 지혜와 가까웠던 사촌들까지.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었어요. 민준은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고 사람들도 민준을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준아, 혼자 지내느라 많이 힘들었지? 지혜의 큰 고모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영숙 어머니께서 많이 도와주세요. 그래? 영숙이도 혼자 지내기 힘들 텐데 서로 의지가 되겠네. 다행히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넘어갔습니다. 사위와 장모가
서로 도우며 살고 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문제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친척들이 모여 앉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지혜의 사촌동생 은정이 민준에게 질문을 던졌어요. 민준 형부, 요즘 새로운 사람은 안 만나세요? 지혜 언니가 떠난 지 벌써 8개월이나 됐는데. 민준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아직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그래도 혼자 사는 건 외롭잖아요. 아, 맞다. 영숙 이모랑 같이 살고 있다고 했죠? 은정의 말에 다른 친척들의 시선이 민준과 영숙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미묘해졌어요. 같이 산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지혜의 삼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그냥 서로 외로우니까 한 집에서 지내는 거예요. 민준이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친척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 집에서 지낸다고요? 사위가 장모랑? 그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과 영숙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그때 지혜의 고모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둘이 지금 그런 사이예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과 영숙에게 향했어요. 두 사람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지혜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런 생각을 해요? 은정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어요. 말도 안 돼. 사위가 장모를 어떻게. 정말 실망이에요. 지혜가 하늘에서 얼마나 슬퍼할까요? 친척들의 비난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냉기가 흘렀고 민준과 영숙은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었어요. 영숙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서려 할 때 민준이 영숙의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친척들 앞에 당당하게 섰어요.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변명할 생각이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영숙 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제 장모님이 아닙니다. 친척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분은 지금 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세상을 떠난 후 저는 정말 힘들었어요. 살아갈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저를 일으켜 세워준 분이 영숙 씨예요. 민준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영숙 씨도 딸을 잃고 혼자 지내면서 많이 외로우셨어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장모와 사위가. 지혜의 삼촌이 말을 시작했지만 민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희는 잘못된 사랑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고 있어요. 나이 차이도 과거의 관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영숙도 민준 옆에 서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고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도 민준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딸을 잃은 슬픔을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위안이 되었어요.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친척들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백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민준의 정직한 눈빛과 영숙의 진심 어린 고백을 보며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진실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지혜의 큰 고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급작스럽다. 지혜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민준의 확고한 대답에 친척들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충격적인 일이었지만 두 사람의 진심만큼은 의심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준과 영숙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힘든 하루였지만 마침내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후련했어요. 장례식장에서의 고백 이후 한 달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몇몇 친척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표정을 보였지만 일부는 두 사람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혜의 큰 고모는 며칠 후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준아, 처음에는 정말 충격이었는데 생각해보니 너희 둘 다 너무 외로웠을 것 같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어. 고모님, 고맙습니다. 다만 지혜를 너무 빨리 잊지는 말았으면 좋겠어. 영숙이도 딸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물론입니다. 지혜는 저희 마음속에 언제나 살아있을 거예요. 민준과 영숙은 결국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무엇보다 지혜에 대한 예의라고 여겼습니다. 민준아, 우리 굳이 혼인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대로가 좋아요. 하지만 평생 함께하자는 약속은 해도 될까? 영숙의 제안에 민준은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죠. 영숙 씨와 함께 늙어갈 생각을 하니 행복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결혼 반지 대신 서로에게 작은 목걸이를 선물했어요. 지혜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되었습니다. 지혜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민준과 영숙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었죠. 어느 12월의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이 잠에서 깨어나 거실로 나오니 영숙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커피 향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영숙 씨. 민준이 뒤에서 영숙을 살며시 안아주었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품에 기대며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커피 다 됐어요. 고마워요. 매일 아침 이렇게 커피를 내려주시니까 하루가 행복하게 시작돼요. 두 사람은 함께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민준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어떤 생각이요? 지혜가 하늘에서 날 너한테 맡긴 것 같아. 너를 혼자 두면 안 된다고 엄마가 돌봐달라고 부탁한 것 같다는 생각 말이야. 영숙의 말에 민준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혜가 어머니를 저에게 보내준 것 같다고. 우리가 서로를 만나게 된 것도 사랑하게 된 것도 모두 지혜의 배려였을 거야. 두 사람은 함께 지혜의 사진이 놓인 곳으로 갔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지혜야, 고맙다. 민준이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영숙 씨, 아니, 너의 엄마와 함께하는 지금 나는 정말 살아있다는 걸 느낀다. 너 없이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제는 다시 웃을 수 있어. 영숙도 딸의 사진 앞에서 말했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민준이를 잘 돌봐줄게.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엄마도 진심으로 사랑할게.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를 다니며 저녁 메뉴를 정하고 필요한 재료들을 골랐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특별했습니다. 민준아, 저녁에 뭐 먹을까? 영숙 씨가 좋아하는 걸로 해요. 그럼 김치찌개 어때? 날씨도 추운데. 좋아요. 영숙 씨가 끓여주는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마트에서 장을 보며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한 부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나이 차이는 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보다도 깊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영숙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리 정말 행복하네. 네, 저도 그래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지혜가 떠나고 나서 매일매일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숙 씨와 함께 할 내일들이 기대돼요.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숙은 민준의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민준은 영숙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지만 상관없어요.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사랑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짜예요. 맞아. 우리만 알면 되는 거야. 영숙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언제나 함께였어요. 사위와 장모라는 관계를 넘어서 이제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혜를 잃었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영숙과 만나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나 서로를 치유해주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나이도, 과거의 관계도, 사회의 시선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만이 중요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구원이었고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민준과 영숙은 사위와 장모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사람이 되어 평생을 함께 살아갈 동반자였어요. 지혜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